안녕하세요. 이차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왜 그림책을 읽어주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림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림책을 읽으면 생각하는 힘이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을 읽어야 하는 셋째, 넷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책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만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으면 뭐가 안 된다? 소통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남편이 내 마음을 잘 읽어줍니까? 내 마음을 통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못 살지 뭐. 그쵸? 그런데 다른 거는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을 못 읽어줘서 말이 안 통하면 같이 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좀 못생기고 음식도 좀 못하고 그래도 뭐 하면 소통이 잘 되면, 말이 잘 통하면 절대로 존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떻느냐? 잘 안 보여요.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림책에는 뭐가 있다?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요. 이 그림책은 주로 다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읽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엄마 마중 그 책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뭐를, 쟤가 왜 저렇게 추운데 나와 있지? 집에 들어앉아 있지 않고. 내가 네 엄마를 알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세 번째 아저씨는 뭐 했습니까? 아이의 마음을 읽었어요. 왜? 얼마나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이 추운 날씨에 나왔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또 여기 위에 있는 이 알사탕, 이 백희나 선생님이 쓴 그림책. 제가 백희나 씨를 많이 좋아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이 책만 보고 많이 좋아하지요. 다른 책도 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작가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알사탕, 이 애는 친구 관계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늘 혼자 외톨이에요. 혼자서 뭐를 구슬치기를 합니다. 구슬치기를 하다가 어느 날 뭐를 하느냐 하면은 새 구슬을 사려고 어디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못 보던 구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거 알사탕이야 그럽니다. 그래서 알사탕을 집에 와서 딱 먹습니다. 딱 먹으면 알사탕을 하나를 딱 입에 넣으면 이상하게 어디서 소리가 봉봉봉봉 들렸어요. 그래서 동동아 동동아 막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전에 듣지 못하던 소리들을 듣습니다. 강아지가 하는 소리, 할머니가 하는 소리, 아빠가 하는 소리를 듣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고 또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친구를 찾아가서 놀자 하면서 불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알사탕을 먹으면 진짜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지만 우리는 뭐 알사탕을 하나 먹고 마음을 뭐 해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보면 그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어쩌면 이런 책이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사람의 동기, 왜 슬픈지, 왜 화가 나는지, 왜 분노하는지, 왜 마음이 기쁜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바로 뭐로 연결되느냐? 소통으로 연결되고 그 소통은 곧바로 인간관계 능력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올바른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고력이 발달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우리가 오랫동안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좋은 책들, 그런 책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어떤 책들이냐면 작가가 영혼을 부르는 책들이다.
그 책들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어찌 읽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림책은 우리로 하여금 정서 발달을 가져오게 만든다. 정서 발달을 시킨다. 여러분, 정서가 뭡니까? 정서는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기쁨, 분노, 질투, 불안, 두려움, 슬픔 등과 같은 것들이지요. 이런 느낌이나 감정은 생리적인 각성, 표현적 행동, 그리고 사고와 감정을 포함한 의식적 경험의 혼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인간은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서 표현이나 통제는 인간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서는 사고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간 심리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서 발달이라 하면 첫째,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예를 든다면 화를 느낄 줄도 알아야 되겠고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인간은 그거를 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서를 느끼는데 어떤 날은 막 기쁨이 넘쳐서 막 기쁨이 막 완전히 하늘을 치솟듯이 돼서 이게 도저히 가라앉지가 않는다. 또는 슬픔이 너무 진해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일주일을 누워 있었다. 이러면 그 비정상이죠. 그 정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서 발달이 되는, 정서 발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기 정서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저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행복한지 이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정서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슬프다, 나 기쁘다, 나 질투심이 난다 이런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몸짓으로, 얼굴로, 표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표현하되 그 정서가 다른 사람에게 용납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정서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화가 났다. 막 집어내 던지고 나 강의 안 해. 그리고 확 나가버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정서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정서를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그림책에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몰리뱅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소피가 하나면 정말 하나면이라는 책입니다. 소피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언니가 딱 나타나서 콜라를 내 차례야 하면서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옆에서 거둡니다. 그래 이번에는 언니 차례야 이러면서 그럽니다. 이걸 막 빼앗고 이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다치기도 하고 막 화가 억수로 납니다.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았어요. 소피는 발을 동동 굴렸어요.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막 뭐든지 다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 부시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소피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막 들판을 달립니다. 그래서 너도밤놈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달랩니다. 진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가족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소피를 반기면서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게임도 하면서 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안 되면 정말 화가 나서 못 견디겠으면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다가 오더라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삶을 올바로 살게 만들고 생각을 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의 마음을 읽게 만들고 내 감정을 조절하게 만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삶이 평온하고 안정되겠습니까? 바로 그림책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